네, 버지니아 짹짹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도 부동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집을 사야 될지, 또 더 지켜봐야 될지, 또 집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갖고 있어야 할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참 그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항상 그 매의 눈으로 주택 시장을 꿰뚫어 보시고 또 순발력과 센스로 그 고객 만족도를 200%나 충족시켜 주시는 멋진 분. 네. 그리고 한 손님 한 손님께 집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그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부동산 전문가 우리 줄리아 킴 에이전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제가 소개해드린 말에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진짜 뭐 한 분 한 분 네네. 해드리고 싶고, 네. 특히 제가 이제 아는 부분은 본인들이 모르셨던 부분, 굳이 물어보지 않으시면 솔직한 소견을 드리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단점과 장점을 저는 좀 조언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첫인상이나 뭐 처음 미팅을 해보시면 손님들께서 제가 해드린 조언이 좀 이렇게 솔직하시고 그런 부분에 좀 만족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신뢰를 하시고. 예, 특히 그 젊으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뭐 처음 집을 사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질문도 솔직히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러 번 그렇죠. 집을 사고 팔고 해보지 않으시면.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어차피 그거는 사고 나면 다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쌓이면 왜 그때 그런 얘기를 나는 못 들었지 뭐 아니면 왜 나는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더 잘할 수 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맞아요. 최대한 많이 조언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네.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그게 최고죠. 실질적인 게. 네. 그리고 그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네. 참 많은 것들의 그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단연 최고의 변화는 이게 주택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최고라고 하기 죄송해요 말 끊어서 최고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팬데믹 동안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중에 하나를 그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뭐 비중이 크다. 비중이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의식주라고 하듯이 네. 먹는 거 입는 거만큼 정말 중요한 거는 쉘터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쉴 수 있는 쉘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자꾸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만 보면 요즘에 예전에는 그 오퍼를 한 집에 넣을 때 막 줄을 섰잖아요. 팬데믹 때 줄 서고 막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사고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급격히 그 또 이자가 올라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오랜만에 좀 쉼의 시간을 가졌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줄리아 킴 선생님 어떻게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셨나요? 그때? 늘 개인적인 시간은 갖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년에 비해서 좀 개인 시간을 가진 만큼은 시간의 여유가 많았다. 그러니까 요즘은 솔직히 가을이어서요. 네. 가을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10월달 이거는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거는 어느 마켓이나 뭐 2년 전에 팬데믹 그 바로 직후에 이자율이 가장 진짜 역대 최저 이자율을 그때 가졌던 그 연도에도 가을이나 겨울 마켓은 사실 어느 누구한테나 조금 집을 사고 팔기에는 좀 시즌 자체가 성수기는 절대로 될 수 없고요. 네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늘 개인적인 시간 뭐 다들 뭐 어느 분들이나 그래서 이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히려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한 것 같이 작년부터 약속한 대로 이자율을 계속 굳건히 올려와서 네. 작년 상반기 때 한 4% 정도에서 시작을 하여서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올해 봄에 6%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네. 오늘 현재 기준으로 30년 고정금리가
1%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거의 2배 지금- 올랐어요, 거의. 예, 그리고 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주택 과열 현상, 그러니까 네.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적기라고 판단하신 분들께서 집을 사시려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시장에서 네. 많은 바이어분들이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과열을 돼서 오퍼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네네. 그 5%, 10%, 20% 이렇게까지 해서 그 마켓이 그 팬데믹 전과 그 후에 네. 한 25%까지 오른 지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원래- 거죠, 그게. 예, 그럼요. 원래 그 기본적으로 한 3%? 3.5%에서 그 정도. 그리고 좀 인기가 많고 늘 언제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선호하는 동네는 뭐 5%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작년 같은 그 달을 기준으로 작년하고 이제 가격을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네.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요번 봄에도 그런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작년 겨울에는 늘 가을 겨울에는 그 다른 시즌보다는 비수기예요. 다른 시즌보다는 늘 비수기예요. 네. 왜냐면 이사 가는 거 하반기 쪽이 많이 그렇죠. 움직임이 많이 예. 덜하군요. 상반기가 이사철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전년도부터 다음 해에 여행이나 뭐 그런 이사 계획을 다 그 플랜을 짜놓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그 가을 겨울에 집값이 좀 주춤하다고 해서 다들 뭐 같이 뭐 집을 사러 다 마켓에 뛰어들고 그러시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늘 언제나 뭐 핫한 그 연도였어도 네. 가을 겨울에는 좀 주춤을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이번 봄에도 그 작년 가을을 나면서 연준에서 올린다고 해서 이자율이 정말 올라가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집을 사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 그래도 더 오르기 전에 나는 이사를 해야 되니까 나는 집을 사겠다 네. 하셨던 분들, 퍼스트 홈 바이어라든지 그러신 분들을 봤는데 그 당시에는 매물도 거의 없었고요. 근데 꼭 팔으셔야 되는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마켓에 집을 내놓으시거든요. 가을이나 겨울은 꼭 팔아야 되는 집들. 그래서 이사를 벌써 나가신 셀러들, 집을 벌써 이제 거처를 마련하시고 본인들이 이제 짐을 빼고 빈집 상태에서 이제 마켓에 딱 나왔는데 이자율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은 또 올라가 있는 상태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약간 주춤했었어요. 작년 네네. 가을 겨울에. 그런데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이제부터 내리막길인가 보다라고 또 관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더 오를 줄 몰랐죠, 사실. 네, 그래서 좀 관망을 하시는데 이게 연준에서 그 마지막 쿼터 때 미팅에서 더 올리겠다 한 거예요. 왜냐면 물가가 본인들의 성과대로 그렇게 잡혀지지가 않아서. 네네. 그래서 이번 봄마켓에 더 올리겠다고 하는 그 발언을 했는데 근데 이번 봄에 그래서 조금 더 주춤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계속 바이어들이 나타났어요. 바이어들이 나타났고 실제로 제가 이번 봄마켓에 집을 쇼핑을 해드리면서 경쟁이 다 있었어요. 다 경쟁이 있었고요. 왜냐면 집 상태가 그래도 그나마 깨끗하고 그리고 학군도 좀 괜찮고 그래서 계속 그 수요는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은 하나고 그래도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수요 있으시면 경쟁을 할 수는 밖에는 없는 그렇죠. 상태였는데 좀 더 앞조건은 이자율이 작년보다 더 올랐고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그 먼저 승인을 받았었던 빌릴 수 있었던 그 돈의 한도가 좀 더 내려갔고 네. 그러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셨던 다운페이를 그럼 좀 더 끌어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경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좋지 않았던 마켓이었습니다. 이번 봄에는. 네, 그래서 이번 봄을 지나고 이제 여름 마켓을 또 들어가서 또 여름 마켓이 돼서 봄 마켓이 나쁘진 않았네 하고 여름 마켓에 조금 그럼 그러면 나는 움직여셔야 되시는 분들은 또 움직이시고 마켓에 내는데 그랬을 경우에
괜찮았던 집들은 경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과대평가됐던 집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내셨던 셀러들은 집이 뭐 나가지 않았거나 집이 계약이 됐었어도 네. 막상 융자를 다시 들어가 보니 집값은 이렇게 그 최대 가격으로 매겨져 있고 네네. 그리고 뭐 감정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홈 인스펙션을 해봤다든지 그래서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갈 거다. 아니면 융자에서 뭐 감정이 좀 뭐 어렵게 됐다든지 그래서 다시 마켓에 나오는 집들이 꽤 덜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시기다 나쁜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사야 되는 상황이신 분들은 그래도 내년보다는 올해 사시고 더 이제 5년, 10년 사실 거라는 거를 만약에 내다보신다면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사실 거를 전망하시면 내년보다는 올해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네.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 왜냐하면 분명히 내년 이사철에는 언제나 경쟁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럼 또 집값이 또 오를 테니까. 왜냐면 경쟁이라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이 집을 원한다면 뭐가 됐든 가격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조건 면에서라든지 오퍼를 썼을 때 셀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쵸. 요번 마켓보다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은 없고 하지만 집값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가진 않아요. 소폭 상승, 아주 소폭 상승은 있어도 거기서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사는 게 오히려 네. 늦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가가 조금 잡힌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떤 크리시스가 오면 또 이자율이 또 내려갈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재융자를 고려해 보셔도 되고요. 아, 그때 월 페이먼트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찬스는 분명히 오실 거지만 집값이 뭐 떨어져서 싼 집을 구할 찬스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길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네, 집값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궁금한 건 집을 이제 처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주택시장이 뭐 이렇게 이자율도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올라 있어서 막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집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집을 어떻게 좀 사야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만약에 그 내년에 집을 사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사를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좀 그러니까 집을 살 그 조건 중에서 이자율도 높고 그리고 그 서프라임 몰게지 사태 이후에 그 동네에서 최고가를 거의 경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집을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당연히 망설이시고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제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에이전트분들 아니면 부동산 주택시장에 계신 다른 분들 모두 다 전망을 해보시거든요. 네네. 본인 경험이나 비추었을 때 그리고 그렇죠. 어떤 자료들을 봤을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요번에 뭐 MLS나 뭐 레드핀이나 진로우나 이런 데 가보면 이 평균적으로 몇 채가 뭐 팔리고 이번에 트랜잭션이 얼마나 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막 그렇게 팬데믹 동안처럼 그렇게 핫한 마켓은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 집값이 그럼 내년에 떨어지겠네? 라고 약간 희망을 걸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많이 있었죠. 왜냐면 이자율도 낮고 이자율도 점점 올라갈 거고 올라가고, 그만큼 바이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경쟁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그럼 셀러가 뭐 별 수 있겠어. 좀 낮추겠지 가격을. 그렇게 전망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 있으신데 그 전망을 깨고 올 봄도 핫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만약에 집을 살 거라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벌써 네네. 이사 계획
본인의 자녀 계획, 그리고 뭐 직장이라든지 음. 그거 계획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그 인생이라는 게 네, 그런 그렇죠. 계획에 맞춰서 따라가잖아요. 음. 그러면 집이라는 그 거주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렌트를 하게 되면 보통 1년 렌트, 뭐 보통 기본 2년 렌트를 하신다던가 그럼 그 2년 동안에는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렌트나 리스에 묶이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그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 움직이시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될 텐데 그럼 내년 뭐 3월에 리스가 끝나? 뭐 5월에 리스가 끝나? 이러신 분들은 분명히 그러면 2년을 내가 내 아이를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는 학군 말고 다른 뭐 학군으로 꼭 가야 될 텐데 그 초등학교 시작하기 전에 그럼 빨리 그 동네로 이사 가고 막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분명히 집을 분명히 움직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신 분들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그렇죠. 다수의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여기 이 주위에 지금 놀던 버지니아 여기 주위를 봐도 이 DC 메트로 에리어를 봐도 경쟁이라는 게 계속 있고 그렇게 이사 계획을 하시는 겹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수요 자체, 이 서플라이 자체는 되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학군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은 한 집, 두 집씩 나오지 뭐 10집씩, 20집씩 이렇게 서플라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거, 오퍼를 경쟁한다는 거는 그런 동네를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 기다렸다가 집을 사야지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까지 저는 제 경험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 그런 집들은 그냥 별로 뭐 피라미드나 아니면 뭐 집 자체 그 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페이보릿 그런 동네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데는 점점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그 요번까지 올라와 있던 그 최고치에서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쵸? 왜냐면 그 집 셀러는 팔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5만 불을 갑자기 다운을 해서 오퍼를 해서 나는 집을 팔아야 되니까 5만 불 다운하게 되면은 5%뭐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 동네가 이 사람이 싸게 팔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동네가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옆에 집이 다시 작년 최고가에서 자기의 프리미엄을 올려서 받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게 다른 시나리오인데요. 인기가 많은 동네는 프리미엄 계속 조금씩. 하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자율이 높고 그리고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10만 불 얹을 걸 5만 불을 얹을 수밖에 없고 5만 불을 얹을 걸 뭐 3만 불? 이게 점점 되면서 소폭 상승한다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융자를 하시는 분, 스몰뱅크 그리고 뭐 메이저 뱅크, 스몰뱅크 여러 뭐 두세 군데를 좀 알아보시고 그 론에 대한 뭐 좀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좀 달라고 해보세요.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컴에서 얼마를 빌릴 수 있고 그리고 뭐 가뜩이나 지금 이자율도 높은데 최대한 좀 다운페이를 막 20%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뭐 FH나 FHA나 집 처음 사시는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이 혹시 은행에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본인이 지금 살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했을 때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쇼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이사를 하실지 계획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솔직히 안 좋은 동네를 계획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적어도 적어도 로컬에서 한 2, 3년을 살아보면 어느 동네가 좋다. 이 동네는 이런 동네다. 이렇게 좀 본인이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 1순위가 어느 동네고 그게 아니어도 나는 2순위 이 동네도 괜찮아. 이런 거를 좀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전부 서치해놓는 게 좋네. 리소스가 좀 없다 하시면 에이전트 분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상담하고 이 동네는 어떻고 나는 이런 계획이고 아이가 몇 살이고 그러면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이렇게 시나리오나 어떤 그런 계획이나 플랜을 짜는데 분명히 조언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내년 봄에 정말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때 그 에이전트에 연락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살까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그냥 가서 오퍼 쓰고 70만에 그 리스팅 프라이스 70만이면 70만 오퍼 써서 삽시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또 그 동네는 70만이지만 경험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 집을 우리가 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퍼를 어떻게 잘 전략적으로 쓸 건지 네네. 그 에이전트가 이제 어떻게 좋은 오퍼를 써주셔서 그 집을 윈을 하시는 게 좋고 최대한 빨리 윈을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그 집이 내가 어설프게 같이 경쟁해서 올려놓고 그게 최고치를 또 찾는데 내가 그 다음에 나오는 집은 그거에서 또 프리미엄 붙여서 오거나 또 경쟁이 또 올라가게 돼요. 네. 같은 마켓에서 같은 동전을 서핑하게 되면 내가 이 집을 놓치면 저는 그 다음에 이걸 더 높여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은 과감하게 몇만 원 더 주고 사는 것 같아요. 능력이 되신다면. 능력이 안 되면 못 사죠. 그렇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하지만 집을 놓치지 가능하다. 않아야 내가 된다. 내가 그러면 나는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윈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한 몇만 불, 얘보다 한 2만 불, 만 불 더 줄 것 같은데. 근데 2년, 3년, 5년, 뭐 5년까지 길게 보면 그 2만 불은 언젠가 나에게 다시 어프리시에이시 돼서 오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또 우리 버지니아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모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